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진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먼저 어제 국내장 마감 상황부터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2300선을 회복했죠. 반면에 코스닥은 약 한 달 만에 800포인트를 넘어섰다가 하루 만에 다시 밀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팔자세가 강하게 나왔었는데요. 종가 기준 79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었죠. 다음 주가 되면 9월 증시가 시작이 됩니다. 전문가들 9월 증시가 강세장일 것이다. 또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이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9월장을 대비한 종목별 투자 전략, 또 추천주까지 오늘 들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2부의 첫 순서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예,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최근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2분기 연결 매출액은 2조 1,4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9% 상승했고요. 영업이익도 2,731억 원을 기록하면서 27.2%, 매출액보다 오히려 영업이익 성장률이 더 높았다라는 것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올라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양과 질이 모두 좋아지는 그런 실적을 2분기에 보여줬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높은 실적을 보였던 이유는 바로 이제 중국에도 찾을 수 있겠는데요. 중국 굴삭기 시장의 높은 성장 때문이고요. 지금 중국에서 66.1%라는 높은 성장을 기록하면서 실적을 견인을 했습니다. 올해 중국 굴삭기 시장 규모를 연초에는 15만 대에서 17만 대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17만 대에서 18만 대로 지금 올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수요 역시 굉장히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 이제 좋을 거라는 예상이고요. 지금 이제 수급을 보시더라도 동사의 외국인 지분율이 올 1월 2일, 그러니까 올해 출발한 1월 2일 날 약 11.15% 외국인 지분율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전일 19.63%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약 8.48%, 8.5%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늘고 있는데요. 올해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보다는 매도를 했다라는 점에서 코스피 시장과는 상관없이 이 동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늘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최근까지는 외국인 매수를 기관이 매도하면서 주가를 견인하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어제 이것이 좀 수급이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순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8월 6일 이후로 그제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같이 매도를 했던 기관이 어제 처음으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매수세가 이제 매도가 아닌 매수세로 돌아선다면 주가 레벨업이 좀 가능한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이런 훌륭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는 주가가 크게 움직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현재까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동사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 또 하나는 이제 위안화가 추가적인 약세보다는 점진적인 위안화 강세 분위기로 전환이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맞다라고 하면 동사는 위안화 수혜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는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 라인 9,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외국인들의 주분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 또 중국 시장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어제 종가 기준 1,050원이었는데 14,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계신 거고요.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미래산업의 주도군을 섭렵한
분석의 고수 김홍식. 실적이 튼튼한 회사는 결국 상승한다. 원종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 탑픽 종목 선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가장 최근에 주신 종목들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최근 주신 종목 8종목이 거의 전 종목이 수익권이신데요. 김홍식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가장 최근에 주신 PNT도 1.38% 수익권이고 지난주 이 시간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아프리카TV JW 신약 주셨었는데 1에서 3%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아진 엑스텍만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수익이 기록 중인 거고요. 8월 8일에 사신 J콘텐트리가 10%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원종윤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도 함께 보시죠. 역시 수익이 굉장히 좋은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신풍제약, 한섬, 일동제약을 주셨었는데 한 주 만에 수익이 5에서 8%대 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 중에서는 SKC, 삼성전기, S51이 눈에 띕니다. 자, 김홍식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보실까요? 1위 종목은 쌍용양회입니다. 어제장만 7% 이상 또 반등이 있던데요. 32% 수익을 기록 중이고 이어서 RS 오토메이션이 13%, 대하TI가 11% 수익으로 지금 10%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원종인 팀장의 탑5 종목도 함께 보실까요? 예, LG U+와 다산 네트워크스가 나란히 11%대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한섬이 8% 플러스 수익, 또 S51, 삼성전기 순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4위부터 8위 종목과 전문가 이름 함께 보시겠는데요. 반종민 팀장의 아미코젠이 4위, 손효루 팀장의 프로스테믹스가 5위, 신일섭 소장의 M코르셋과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6, 7위를 기록하고 있고 반종민 팀장의 삼진제약이 8위로 올라왔는데 지금 16.61% 수익권입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순위 1위부터 3위 보시죠. 손효로 팀장의 에코마이스터가 여전히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팀장의 코나이가 바짝 뒤를 쫓고 있는데요. 지금 44.70%의 수익이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김홍식 팀장의 쌍용양회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 달성된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반종민 팀장의 한솔재지, 또 김유윤 연구원의 GS건설과 한미약품이 설정하신 목표 주가를 넘어서면서 수익권에 올라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전문가 종목 리뷰 한 말씀씩 들어볼 텐데요. 일단은 김홍식 팀장님의 쌍용양회가 어제 장중에 목표 주가 터치가 돼서 혹시 목표 주가 상향을 하실지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좀 상향을 할 계획이 있고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쌍용양회는 시멘트 업계 1순위 이제 기업에 있습니다. 최근 경영주 측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지만 방북 취소라던가 그런 하락 속에서도 오히려 더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전일에는 오히려 급등이 나오기도 하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로는 견고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각종 투자자들이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멘트 가격 인상 효과에 더해서 출하량까지 늘어나면서 하반기 실적 또한 추가적인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매 분기마다 배당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이 추가적으로 보여질 것 같아서 제가 목표 주가는 7,200원까지 상향을 할 계획이 있고요. 기업의 가치가 지금 테마를 넘어서서 그 가치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더 더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 자리에 계시는 원종인 팀장님의 종목도 간단히 좀 볼 텐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최근에 추천드렸던 한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섬의 경우에는 이제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성 브랜드, 이제 고급 브랜드로서의 굉장히 튼튼한 이제 확고한 그 고객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가 좋고 나쁘고와 상관이 없이 지속적인 실적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특히 이제 마인의 경우에는 30주년이 런칭을 하는 만큼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43,000원 구간까지 큰 저항 없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은 39,000원 지지하시는 거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8월 29
29일 수요일 국내장 이제 막 시장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가 최근의 흐름이 좀 좋은 편이죠.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인데 지금 화면상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상승 출발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도 0.11% 오르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되는 상황이고요. 어제 7거래일 만에 하락했던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0.12% 조정받고 있고 그밖에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오름세로 출발이 됐네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데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보시는 거고요. 포스코는 오늘 0.3% 밀리고 있고 현대차, 네이버는 어제 종가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LG화학의 주가가 0.14% 올라오면서 지금 36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0.4% 빠지고 있네요. 자,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오르면서 출발이 됐는데 코스피는 9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보다 0.08% 오르면서 지금 강보합 출발이 됐어요. 2,304포인트로 시작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31% 오르면서 하루 만에 다시 상승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800포인트 오늘장, 오전장 회복이 된 모습이고요.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는 콘텐츠주들이 일제히 좀 빠졌었죠. 하지만 오늘 CJ E&M이 다시 0.35% 올라오면서 시작이 됐고요. 여기에 신라젠이 1%대, 나노스도 1%대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함께 보실까요? 네, 일단은 포스코 캠텍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장도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계속 이뤄내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0.35% 오르면서 57,600원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바이로메드와 펄어비스의 주가가 1%대 오르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제 좀 4%대 강한 조정이 있었는데 오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지금 11만 원 선 붕괴가 돼서 10만 원 선은 지켜주는 분위기죠. 10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보면서 오늘 국내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공개해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정보를 드릴 차례인데요. 김홍식 팀장님의 탑픽 종목부터 공개해 볼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탑픽 종목 알테오젤입니다. 동사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문 업체로서 2008년 5월에 설립이 되었고요. 2014년 12월 12일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같이 바이오 시밀러를 좀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작용이 적고 효능을 높인 항체, 그다음 약물역합 치료제와 체내 지수성이 증가된 지속형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가지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일본, 브라질, 미국 등에서 현지 업체와 공동 진행을 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좀 분산을 시켜놓은 상태에 있고요. 2017년도 58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었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 의약품으로 기존 제품 제형 특허를 좀 회피를 하면서 별도의 제형 특허를 확보해 물질 특허 만료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일본 키세이 제약과 공동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비임상 시험이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추가적인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될 예정에 있고, 허셉틴이라는 그다음 위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는 선진시장 미국이라던가 유럽보다는 브라질, 중국, 동남아 등의 이제 파머징 시장을 좀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하고 있고, 또 현지 업체와 공동 개발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서 매력적인 포인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 개발 중에 좀 진행 중인데요. 넥스맵을 바탕으로 ALT-P7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이 좀 진행 중이고, 미국 8월 2일에는 미국 FDA 희귀의약품 등록이 완료됐다라고 좀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리고 넥스피라는 체내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단백질 바이오 의약품 융합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속형 성장 호르몬 ALT-P1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성인 대상으로 해서 임상 1B-2A 실험이 좀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유럽에서는 소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 2상이 좀 연내 시작을 목표로 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알테오젤 같은 경우에 시장 선택과 공동 개발로 인해서 성공 확률을 좀 높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수확의 단계가 차근차근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을 봤었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38,000원 이상으로 좀 보시고 손절가는 25,000원으로 해서 제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탑픽 종목으로는 대한항공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예, 국내 항공 운송 사업에 있어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기업이죠. 5월 징검다리 연휴 영향으로 국제선 여객 운임이 기대보다는 좀 낮은 수준을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와 250억 원 수준의 성과급, 소급 적용 등으로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크게 하회했었던 부분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너가의 갑질 논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크게 하락되었던 종목인데요. 하지만 여객에 있어서 성수기 3분기에는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상향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로는 최근 일본이라던가 동남아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장거리 노선에 강점이 있는 대한항공이 반사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가올 추석 연휴 그리고 운수권 중국 노선 등에서 영업 실적이 회복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 반등의 키포인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진에어와는 지분 관계는 얽혀있지는 않지만 진에어가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는 전량 대신 임대 또는 자산 취득해서 재임대해주는 영업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 시장의 수요가 많기는 하나, 만약 면허 취소가 진행이 됐었더라고 하면 임대 항공기에 대한 영업 전략을 좀 수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과중되는 이슈가 있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었는데요. 반대로 이제 면허 유지가 진행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영업상의 호재로 재차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또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1분기와 2분기 모두 인건비 인상의 일회성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흑자 좀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미주노선 JV 효과가 더욱 부각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에 대한 안정화와 원달러에 대한 여객 수요 변동성을 고려해본다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편이기는 하지만, 최근 대주주 관련 이슈라던가 상반기 부진했던 실적에 따른 큰 폭 하락했었던 밸류에이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반기 재차 이륙할 준비가 되어 있는 대한항공으로서 봐주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26,000원으로 해서 진행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은 BH라는 종목인데요. 첨단 IT 핵심 부품의 FPCB와 그 응용 부품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벤처 중견기업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 FPCB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 다음에 LCD라든가 PDP, TV 등의 좀 부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2분기 시장은 추정치는 컨센서스를 사실상 하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는 국내 거래선에 이제 모델의 공급 물량이 좀 적었었고,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됐었던 부분들, 그리고 북미 고객사의 하반기 신모델을 위한 부품 생산은 시작은 됐었지만 공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예상보다 적은 매출이 좀 요인으로 보여졌었고요. 하반기에는 강한 실적 모멘텀이 오히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북미 고객사양 아이폰 신제품 효과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18년도 이제 하반기 출시되는 신규 시리즈에는 OLED 모델이 2개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RF PCB 고층화와 고기능화로 인한 가격 상승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시 한번 실적이 그레이드가 상향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출시 이후에 판매량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19년도 상반기 실적의 변동성이 사실상 상존하기는 하지만, 작년과 달리 부품, 디스플레이, 모듈 모두 안정화된 수요율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부품은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전작의 OLED 모델 판매 부진으로 했었던 초기 무리한 재고 축적이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점, 그리고 2018년도 상반기와 같은 높은 재고 조정이 반복될 것이라는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환율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베트남 공장 생산 비중이 확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인건비 감소 효과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RF PCB의 생산 노하우의 확보에 따른 수율 개선도 빠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19년도 초에는 폴더블 이제 출시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대량 양산 모델도 출시에 따른 수혜가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BH라는 종목이시고요. 5G 스마트폰용 FPCB 확대에도 성장을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의즉슨 스마트폰 기술 변화의 최대 수혜 업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최근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목표가는 31,000원 이상으로 보고요. 손절가는 22,500원으로 해서 마지막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예, FPCB 전문 생산업체 BH를 비롯해서 항공주 최근에 흐름이 좋지는 않았는데 위쪽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 하시면서 대한항공 주셨고요. 바이오주 중에서는 알테오젠까지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시 뒤에 목표 주가, 손절가 또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원종인 팀장께서는 오늘 어떤 관점으로 어떤 종목들 선별하셨을지 또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이제 심리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씩 다시 회복세로 전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2310선 이제 강한 저항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저항 구간을 돌파할 때까지는 박스권으로 횡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횡보장에서 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선 단기적인 투자, 그리고 부분 청산을 반드시 좀 챙겨 가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드릴 종목으로는 코엘 패션입니다. 코엘 패션의 경우에는 2015년 패션 부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브랜드 라이선스, 이제 언더웨어나 의류를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푸마나 리복, 아디다스, 콜롬비아나 카파와 같은 이런 스포츠 브랜드 위주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홈쇼핑이라던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꾸준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엘 패션을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한 매출액입니다. 코엘 패션은 2분기에도 이제 전년 대비 높은 실적을 보여주었고요. 꾸준하게 이제 탄탄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3분기에도 이제 전년 대비 높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제 실질적으로 패션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성장 기업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또 그 성장 기업과 함께 실적까지 같이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장세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제가 한섬을 예전에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엘 패션도 마찬가지로 한섬처럼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엘 패션을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로는 탄탄한 지지 구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코엘 패션의 경우에는 현재 정비율로 정말 아름다운 차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상승 이후에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횡보의 경우에는 이제 주가 조정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지수가 빠짐에 있어서 그 빠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조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주가들이 크게 하락하는 반면 코엘 패션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딱 횡보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이 횡보 구간 안에서 매수를 하시고, 횡보 구간을 그 고점에서 이제 부분 청산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엘 패션을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다는 부분입니다. 코엘 패션은 꾸준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들어온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제 주가가 조정된 시점인 5월부터를 보시면 개인들은 대부분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간 반면에 그 개인이 빠져나간 물량만큼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기업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엘 패션은 단기적으로 6,000원 선을 뚫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매수하시는 것도 유효하고요. 목표가는 6,350원, 이제
전 고점 이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횡보 하단인 5,200원 선에서 이제 하단을 깼을 때 추가적인 매도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저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 드릴 두 번째 종목은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은 편의점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고요. 한국 최대 편의점 모델인 CU를 런칭하여서 이제 꾸준한 이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최저 시급이라던가 이런 이제 인건비 관련해서 편의점주가 대부분 이제 강한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그 하락세를 동반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좀 더 보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과한 주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그 과한 하락은 회복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전일장 3일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시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BGF 리테일을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업황이 이제 회복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 비중의 28.6%에 해당하는 만큼 간편식이라던가 이제 편의점 상품들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이 이용되는 부분에선 실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업황이 이제 점차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마찬가지로 실적도 같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GF 리테일을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강한 저항 구간의 돌파입니다. 보통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는 주가가 빠지거나 그 주가 아무리 강한 상승세여도 그 저항 구간에서 찍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어제장에서 저항 구간 이제 177,000원 선, 21선과 61선이 모여있는 177,000원 선을 가볍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그 이하로 빠지지 않고 177,000원 선 위에서 종가로 마무리가 된 부분, 그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을 다시 시작을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항 구간이 195,000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195,000원 선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GF 리테일을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로는 상승하는 거래량입니다. BGF 리테일은 이제 단기적인 거래량 상승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라고 보기보다는 꾸준한 거래량을 통한 주가 상승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는 단기적인 상승세보다는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BGF 리테일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장에서 약간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주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가 조정 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177,000원 선을 깨고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오늘 종가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77,000원 선 밑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은데, 밑으로 매수하실 때 177,000원보다 1% 미만으로 빠지면 매수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그 이하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구간부터 지금 현재가까지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목표가는 전고점인 213,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저항 구간인 195,000원에서 부분 청산을 추천드리고요. 손절가는 15만원입니다. 오늘 드릴 세 번째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오늘 앞에 이제 라이브 타임 시작하기 전에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이제 먼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마찬가지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이제 미국 환경청 규제에 적합한 엔진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 분야 산업을 영위를 하면서 생산 과정에 전반적인 관여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꾸준한 실적으로 한국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는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를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로는 인도네시아 진출로 인한 실적 기대감입니다. 그 두산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 굉장히 많은 실적을 만드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베트남 시장에서도 꽤 좋은 실적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인도네시아까지 진출을 해서 글로벌 시장, 특히 동남아시아나 이제 아시아 쪽에서 사업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꾸준한 상승세, 그리고 지금 가격은
굉장히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기업 내에서는 2018년에는 45,000대 정도, 그리고 2025년까지 총 67,000대 정도의 기계 장비가 판매될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시장 평균 성장률, 글로벌 시장 성장 평균율인 2%를 웃도는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를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강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9,700원대의 강한 지지 구간인 121선을 지지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대부분 이제 이동평균선, 이제 저희가 지지 구간 또는 저항 구간이라고 부르는 이동평균선이 대부분 지금 주가보다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점들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크게 빠지지 않고 상승할 것이다라는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를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는 강한 외국인 수급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지난 1개월 동안 외국인이 꾸준한 수급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형성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지지 구간을 단단하게 형성을 하고 있는 만큼 크게 하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관과 개인이 좀 매수가 적은 편입니다. 이제 주가가 이제 회복세로 전향되고 지수가 이제 다시 회복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관과 개인들도 얼마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인 상승세와 함께 단기적인 수익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면서 장기적으로도 좋은 실적을 동반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매수 유효하고요. 목표가는 11,700원 단기 목표가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900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원종현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세 종목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섬을 주셔서 한 주 만에 수익이 8%나 나는데요. 오늘도 의류 쪽에서 코엘 패션 주셨고, BGF 리테일은 전일에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주셨던 매수가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초가 공략주였던 두산 인프라 코어까지 투자 의견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두 분의 탑픽 종목, 목표주가, 손절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의 투자 의견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 바로 웅진입니다. 웅진의 주가가 지금 10%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장중에는 더 많이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국내 대형 사모펀드와 손잡고 이 코웨이 제2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향후의 주가 흐름도 위쪽일지 함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홍식 팀장님. 네, 일단은 웅진그룹이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제휴를 맺고 코웨이를 제2인수를 추진을 하겠다고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투자 규모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서 지분을 코웨이에 대한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MBK가 그 지분을 이제 흡수를 했었었는데, 인수를 했었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본격화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진행사항이라고 말은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웨이의 최대 주주인 MBK는 매각할 의사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사안 추진 중에 있는 사안이고 결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무턱대고 진입하시기보다는 충분히 지켜보신 이후에 진입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이제 터져주면서 실질적으로 매물 이제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데이 트레이딩으로서 접근을 가능하겠지만은
좀 더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더 확실해진 이후로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웅진의 주가가 오늘 급등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투자 의견 들려드렸고요. 이번에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정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추천주로 주시기도 하는 종목인데요. 앞으로의 상승 흐름 어떨지 좀 보겠습니다. 원종인 팀장님. 네, 삼성전기는 이제 저도 이제 추천을 하고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추천드린 다음 날부터 갑자기 뭐 업황이 좋지 않다 하면서 엄청난 하락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이후로 다시 이제 업황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단기적인 조정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다시 이제 업황이 좋다라는 뉴스와 함께 이제 거래세가 다시 늘어나면서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기는 제가 누누이 이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종목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줄 종목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지금 뭐 158,000원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MLCC 가격은 여전히 이제 공급보다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LCC 수요량이 이제 공급량이 이제 수요량을 넘어서는 시점 전까지는 MLCC 시장은 지속적으로 삼성전기라던가 이제 일본에 있는 기업이라는가 거의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보일 것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저점을 찍으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차익 실현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15만 원 선까지 빠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매수를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15만 원 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신 후에 진입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15만 원 찍었으니까 이제 사야지라고 진입을 하시기보다 15만 원 선까지 딱 도달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 하면 매수하시고 100% 매수하시기보다는 분할로 충분히 13만 8,000원 선까지 한 번 더 빠졌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좀 내가 추가적인 그리고 높은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진입하시기에 좋은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기의 주가가 오를 것은 분명하군요. 네, 삼성전기는 지속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특별한 글로벌 이슈가 없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원종인 팀장님의 포트의 종목이기도 합니다. 삼성전기 분석해드렸고요. 이번에 메가스터디 교육을 볼 텐데 지난 16일부터 거래 정지가 됐었습니다. 액면 분할로 액면가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춰졌고 오늘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떨지 좀 여쭤볼게요. 김홍식 팀장님. 네, 일단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금일 액면 분할 이후 2주 만에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는데요. 사실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주가가 좀 더 하락을 시초가보다는 하락을 한 시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2022년 2022년 학년도에 대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를 한 결과 정시 비중이 20년 만에 상승 전환을 좀 진행이 됐고요. 서울 소재권 상위권 대학은 당장 내년부터 정시 비중을 높일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안 확정 후에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지켜보았었을 때,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와 성수기 효과에 따른 메가스터디 교육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될 만큼 아직 상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액면 분할을 5대1로 좀 진행을 하면서 유통 주식수를 확대를 하였고, 거래 대금을 좀 늘려나가는 부분들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매수해볼 만한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의견이 긍정적이신 거네요. 네. 예, 메가스터디 교육까지 오늘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김홍식 팀장, 골든트리 투자자문의 원종윤 FA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문가 전화 연결할 텐데요. 오늘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4위 또 8위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리더스 투자그룹의 반종민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만에 GS 리테일이 지금 수익률 14%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상승인데 이 종목에 대한 리뷰 한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예, 최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한 7월에는 좀 많이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1가구
들이 이제 일가구가 계속 이제 많이 성장을 하면서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흐름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지금 봤을 때는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흐름으로서는 굉장히 좋고요. 지금 현재 오늘 구간이 제일 중요한 구간인데 오늘 구간에서 이제 만약에 상승을 좀 더 보여주고 종가에 이제 안착을 한다면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네. 예, 반종민 팀장님 GS 리테일이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서 먼저 좀 여쭤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아볼까요? 예, 금일 이제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CJ 제일제당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국내 식품업체 중 가장 큰 업체인데요. 식품 쪽에서 이제 굉장히 큰 부각이 되어 있으나 이제 또 다른 방면으로는 이제 의약품 민거 부분 사업과 사료 그리고 생명공학 부분 사업부도 이제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는 최근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가전 렌탈 사업과 혼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빠르게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CJ 제일제당의 이제 제품인 햇반 그리고 간편식품 등 즉 냉동식품들이 이제 곽광받으며 매출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제 워낙 이제 현대인들이 바쁘고 1인 가구가 앞으로도 이제 더욱 더 많아질 것으로 보아 이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식품류가 꾸준히 성장세를 이제 보일 거라 해서 이제 전망되어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최근 이제 CJ 제일제당은 이제 해외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미국 냉동식품 전문 업체인 이제 카이키사와 독일 이제 마인 프로스트사를 이제 인수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 냉동식품 생산기지 이제 4곳까지 늘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점차 이제 해외 시장을 이제 확대시킬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 냉동식품 업체 중 2위인 이제 슈완스 컴퍼니를 이제 인수하기 위해서 역대 CJ그룹 M&A 최대 규모인 2조 8천억 원의 이제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인수에 성공한다면은 이제 CJ 제일제당은 미국 내 이제 냉동식품 판매 네트워크를 이제 앞으로 확보하며 글로벌 성장 동력을 이제 얻게 될 것입니다. CJ 제일제당은 이제 국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전략과 전 세계 진출을 위해 이제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재무적으로도 2분기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이제 굉장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본다면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차트상으로도 지금 이평선 밀집이 되면서 상승을 탈 수 있는 흐름을 갖추고 있고요. 최근 3년간 이제 주가를 보더라도 높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선정하였습니다. 다소 이제 종목이 워낙 무거워서 단기적으로 이제 매력도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국내 1인 가구 라이프 스타일과 해외 진출로 인한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 가격으로 진입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이제 장기적으로 높게 45만 원, 손절가는 7월 저점 아래인 31만 7천 원으로 이제 지정했습니다. 예. 예, 오늘은 CJ 제일제당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목표 주가를 45만 원까지 설정을 하셨고요. 리더스 투자그룹의 반종민 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33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양지수 모두 위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코스피는 2300선에서 그리고 코스닥은 800선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의 호재와 악재가 겹칠 때마다 이 급등과 급락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04% 상승하면서 2304.06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20일 만에 종가 기준으로 230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오늘 이 코스피는 2300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9시 2분경에는 2307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이 100억 원 넘게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금과 투신 등에서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 삼성중공업을 중점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대부분 큰 움직임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은 3% 급락했었는데요. 어제 20만 주가 넘는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0.56% 상승하면서 27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46,000원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97% 상승하면서 83,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와 이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 매출액보다 영업이익 증가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는 44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소폭 상승하면서 4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기관들은 포스코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후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보도가 오늘 함께 나오면서 철강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0.91% 상승하면서 3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상승세로 마감을 했던 현대차는 1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도 오늘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6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하락했지만 앞으로 3분기 배터리와 정보전자 분야에서 흑자 전환 모멘텀에 대한 기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와 삼성물산은 하락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현재 코스닥은 0.41% 상승하면서 801.46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이 799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800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이 9시 32분경에는 802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기관은 2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치매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HLB 0.10% 빠지면서 102,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급락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은 소폭 상승하면서 89,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CJENM 오늘 0.35% 상승하면서 25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4% 급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엔터주가 오르면서 컨텐츠주도 함께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증권사의 리포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엔터 사업은 단순 스타 사업이 아니라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CJENM과 같은 이 컨텐츠주들이 앞으로 더욱더 상승세를 띨 것이다. 이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노스는 현재 0.25% 상승하면서 8,0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메디톡스는 3% 넘게 상승하면서 65만 원 선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바이로메드 현재 0.23% 상승하면서 22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1% 넘게 상승을 하하고 있습니다. 이 8월 초 하락폭이 컸던 넷플릭스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하반기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상승세를 오늘 이어가고 있는데요. 11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동국제강이 6.69% 상승하면서 8,93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IG넥스원도 오늘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국방 예산이 현재 증가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방탄주들도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3,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나케미컬 그리고 쿠쿠홀딩스, 한세실업 오늘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KTNG가 현재 3% 넘게 하락하면서 99,0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강원랜드도 오늘 2%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쌍용양회 그리고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2위부터는 프로스테믹스, 3위는 셀트리온, 4위는 현대로템, 5위는 HLB 생명과학, 그리고 6위는 HLB, 7위는 신라젠, 그리고 8위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2위인 프로스테믹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프로스테믹스는 녹용 줄기세포 배양액을 포함하는 탈모 치료용 기능성 조성물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 탈모 방지와 개선 그리고 발모 촉진에 사용할 수 있는 조성물과 이 제조 방법 개발에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어제는 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장중에는 6%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이 4% 가까이 오르면서 9,3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3위인 셀트리온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어제 이 셀트리온에 대한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셀트리온은 골드만삭스의 매도 리포트로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보고서 이후 공매도 또한 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매도 보고서 이후에 이 5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은 이전보다 10%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 이 4거래일 연속 대차 거래 잔고가 늘어나면서 이 추가 공매도 급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0.19% 상승하면서 26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5위인 HLB 생명과학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HLB 생명과학이 내년에 이 제약 제조 시설을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바이오 사업 확대를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에 750억 원을 사용한다고 밝혔는데요. HLB 생명과학은 이 앞서 부광약품이 보유 중인 미보세라닙 권리 일체를 400억 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어 현재도 상승 중인데요. 현재 1.53% 상승하면서 2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연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2부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죠. 2부의 저가 매수 포착주 지금 신호가 와 있고요. 전화 연결해서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님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오늘은 아진산업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새로운 신고가를 형성을 하면서 어떤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전기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로 확산되는 이런 양상을 아직은 안 나타나지만 분명히 보일 것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세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제약 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장이 형성이 되면서 점차 확산이 되는 거고,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종목들도 일정 정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장의 형성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차체, 우리가 휀다라고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강세를 가진 기업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전장 부품, 많은 기업들이 전장 부품에 투자하는데 그 전장 부품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모기업은 우신산업이라는 데인데 거기 모신산업하고 또 몇 개 자회사를 통해서 많은 차체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눈여겨볼 것은 대우전자부품이라고 인수한 회사가 있습니다. 옛날 대우 관련된 건데, 여기에서는 주로 뭐를 생산하냐면은 전기 자동차하고 수소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부품도 역시 미래의 성장이 기대되는 거기 때문에 자회사를 통한 어떤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에 또 진출하는 거. 그리고 전장 부품은 특히 이제 블랙박스라든가 어라운드 뷰 이런 부품을 모듈로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약간 실적이 저조하면서 상반기에 유상증자를 312억을 조달했는데 성공적으로 일단 조달했고, 전환사채 70억.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약간의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의 어려움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충분히 자금을 확보해서 미래를 준비했던 그런 올해 상반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정도 반의 바닥을 다지고 있죠. 그러면 조만간에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의 진입은 분명히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가격 전략으로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락한 싸죠. 싼 가격대에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400원, 이런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부품 생산업체 아진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또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짜겠습니다. 주식 여신 손지유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좀 여쭤볼게요. 오늘장 일단 정거래일하고 비슷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매도였다가 매수로 전환했다가 하면서 지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왔다 갔다 좀 개별 장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미국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미국 무역 분쟁 이슈가 조금 완화되면서 조금 더 나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생각보다는 이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 조금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들이 조금 시장에 퍼졌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조금 더
미국 문우신 재무장관이 중국과 EU와의 무역 협상 관련 대화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국가와의 대화도 이어지고 있음을 조금 시사하면서 특히 중국하고 관련해서 중국 정부와 위안화 가치를 방해하는 것은 환율 조작이 아니다. 라고 언급을 좀 했었죠. 그렇지만 구조적인 이유들 위안화 가치를 낮게 하는 것은 환율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이제 뜻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엔 위안화 절상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려했던 대로 얘기가 계속 이제 진전이 되는 게 없이 이렇게 가는 일방적으로 니네랑 전쟁 좀 할 거야, 분쟁 좀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요구를 언급을 하고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미국 장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겨내고 미국의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게 한 요인이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일단은 장 자체는 크게 흔들 만한 악재 요인은 발생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데요. 어제하고 비슷하게 계속 지금 차트상에선 종목들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장세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는 지수가 조금 엇갈림이 좀 있었어요. 어느 부분이 있었냐? 대형주, 코스닥 대형주, 특히 그 제약바이오 섹터는 아침 고가를 찍고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중소형주들은 시작하고 나서 계속 고점을 유지하고 장 막판에 이제 수급이 조금 돌아서면서 특히 이제 대북 관련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렇게 방북을 취소하게 된 이유가 친서 편지에서 좀 안 좋은 내용이 있었다. 라고 그런 부분이 좀 밝혀지면서 개별 종목들의 조금 등락률이 커지면서 이렇게 떨어진 거지 이제 개별 종목들은 또 소형주들은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지금 장세도 사실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더 아침 시작한 이후에 살짝 변동성 키우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도 사실 아침에 살짝 밀리고 이제 보합권에서 좀 모습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종목들 자체가 개별 종목들 움직이는 장세고 수급이 특히 외국인 기관 수급에 따라서 계속 종목들이 좀 출렁출렁 개별 종목들도 출렁출렁하고 가는 종목만 변동성 키우는 종목만 움직이고 있는 상태니까 크게 이제 매매를 이어가기보다는 오후장에 좀 집중해서 가능한 종가에 가깝게 종목들 매매하면서 매매를 이어가시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지우 대표님 오늘장 추천주는요? 오늘장 추천주는 동양철강입니다. 시장에서 대부 그 가스관 관련주로 좀 인식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동양철강은 수판 코일을 원재료로 수도관 및 배관용 강관, 송유관 및 배관용 강망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이제 가스관 관련해갖고 대북주로 이제 인식이 돼갖고 시동이 걸려서 일단은 시세 분출이 크게 나왔었다가 다시 밀렸다가 또 다시 반등이 좀 나오다가 지금 북한하고 분위기가 조금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가 좀 결정이 되면서 조금 밀려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가스관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대북주보다는 가스관에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고 이제 당장 9월 10일에 열리는 그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 경제 포럼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푸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조금 이렇게 와달라고 초청을 했는데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낙연 총리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에. 그래서 거기 가서 일단은 철도주 그리고 가스관 관련주 이 러시아에서 사실 원하는 거는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러시아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몇 년 됐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얘기가 이제 시작된 게 오래됐는데 사실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 전제가 돼야 러시아의 이 가스관 연결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그냥 얘기만 나오고 진전 사항이 좀 부족했는데 일단은 이번에 남북한 분위기가 좋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러시아에서도 좀 이렇게 이거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9월 10일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 포럼 이슈도 있고요.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일정대로 개최가 되게 된다면 충분히 이 가스관 철도주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돌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동양철강 가스관 쪽으로 좀 추천을 드렸고요. 이게 아무래도
단기 테마주다 보니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절 라인을 2,250원으로 짧게 잡고요. 지금 현재 2,460원 움직이고 있는데 2,500원까지 최대한 아래로 사는 게 좋긴 합니다. 21선에 가깝게 매수를 진행을 해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이제 떨어지기 전에 움직였던 자리 2,800원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 저항을 돌파할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단기 매매에서 조금 더 손이 빠르신 분들의 영역이다 보니까 조금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단기 짧게 2,800원으로 잡고 매매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식 여신 손지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진시와이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흐름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